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연속 확률 함수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이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간으로 붙어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확률변수 x의 값이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래프가 a부터 b까지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렇다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지금 이거를 확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률이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넓이, 이 구간의 넓이를 이야기할 거고요. 넓이가 무엇이라고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A부터 B까지 넓이의 합 값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 하는 거 유지할 겁니다. 음수가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음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확률은 반드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는 이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꼭 한 문제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넓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는 것, 함수의 그래프에서 a와 b 값을 찾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넓이를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똑같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를 이용한 A, B 값 아니면 확률의 값 찾는 문제들을 꼭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x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건데요. 이것은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넓이를 구하는 것, 수2를 배웠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해서 계산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건데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상 수2를 배우지 않고 확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요.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행인 것은 직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내용을 다룰 수 없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부터 x가 3까지 1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표준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이번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표준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평균을 주고요, 분산을 주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특정 함수, 특정 분포
대한 내용들을 바로 소개하고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수 없고 분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주어주고 분산을 주어준 다음에 그것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확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됐죠? 근데 표준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표준화 Z라고 하는 거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Z로 표현할 건데요. 시그마 분의 x가 a고 마이너스 m부터 시그마 x가 b 마이너스 m까지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까 Z로 표현하면은 평균이 얼마라고 했죠? 0이고 분산이 얼마라고 했죠? 1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표준화된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포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규 분포 등급 산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분포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의 개수와 9등급의 개수가 같고 가운데 기준으로 여기가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많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M의 값이 가장 크다.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최대값. 좌우 대칭이라는 말 대신에 아까 절반의 확률, 전체 확률이 얼마라 했죠? 1이니까 절반의 확률은 0.5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률의 합 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률의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다고 하면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것의 넓이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Z로 표현해서 넓이를 찾을 거라고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표준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 지금 넓이는 똑같아요. 근데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크다면 분산이 크다고 하는 거는 퍼져 있는 정도가 더 뭐라는 말이죠? 크다는 말이죠. 더 넓게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넓게 퍼져 있다는 말은 이쪽에 어떤 값들이 더 퍼져 있다. 이쪽에 값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더 이쪽에 값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넓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의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평균이 M1보다 M2가 이거라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M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전체 그래프가 대칭 이동한다는 말이고, 평균이 이렇게 변한다, 이동한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됐죠? 근데 그 중에 m의 최대값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 양쪽을 채워주려면 이게 낮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이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규분포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시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평균이 m이 50이고요. 분산이 10제곱인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률 x라고 하는 게 40부터 x가 71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 Z라고 하는 표준화가 반드시 가장 중요하다고요.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했죠? Z라고 하는 변수로 바꿀 거고요. 시그마 10분의 x 마이너스 50, 시그마 10분의 70 마이너스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z가 어디까지? 2까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반드시 표준화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그래프 그릴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z에 대한 거는 평균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z에 대한 평균은 항상 0이고, 그럼 그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 넓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를 보게 되면은 아마 문제마다 나와 있을 건데요. P 0부터 Z가 소문자 Z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에 보면은 1이라고 써져 있고 2라고 써져 있고 뭐 3이라고 써져 있고 이런 값들이 써져 있을 거고요. 0부터 Z가 1까지일 확률 0.3413, 0.4772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0.3413이라는 소리입니다. 0부터 2까지일 확률이 0.4772라고 하는 소리이고요. 그런데 마이너스인 부분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랑 정규분포의 특징, 좌우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0.341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0부터 2까지는 아까 뭐라고 했죠? 0.477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죠. 그럼 값 얼마다? 0.818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규 분포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규 분포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x가 a부터 x가 b까지일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됐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했죠?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항상 1입니다. 이때 Z라고 하는 표준 어떻게 한다죠? 시그마분의 A-M 시그마분의 B-M 이라고 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준화 라고 이야기한다 했고, Z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분의 X-M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반드시 했으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낱개짜리에 대한 한 개씩에 대한 분포이지만, 이 한 개씩에 대한 것들을 묶음으로 묶어서 묶음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낱개에서는 1, 2, 3이라고 하는 그 값들이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묶음으로 이야기해서 평균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2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 2, 3으로 낱개짜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1, 2, 3으로 묶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오차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2라고 하는 제품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 2, 3 낱개짜리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2하고 3짜리 제품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묶음으로 묶어서 묶음의 평균으로 통계 처리를 낸다고 하면 1, 2, 3으로 묶어져 있는 저 제품은 모두 다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평균에 1과 3도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 줄어들겠죠. 평균은 어떤가요? 1, 2, 3 낱개짜리나 묶음이나 똑같이 6인 거는 합이 6이라서 평균 2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 확률 분포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X바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그대로고, 분산은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1, 2, 3 낱개짜리보다는 2로 묶이니까는 분산이 평균에 더 몰린다고. 근데 그 평균으로 얼마나 몰리는지, n개씩 묶으니까 n개만큼 몰리겠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 이런 문제들을 풀겠죠. 표본 평균에 대한 것이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Z로 또 똑같이 바꾼다고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그마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m이라고요. Z로 바꾸고,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Z라서 시그마분의 x-m인데요. 여기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을 알아놓는다고 하면 낱개짜리에 대한 분포에서 묶음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연속 확률 분포의 가장 큰 흐름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에 대해서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배우고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났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개념 정리하는 것이라 많은 내용들을 중간에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빼서 지금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